안녕하세요. 닥터로그 진행을 맡은 이윤아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외과 김지수 교수님을 모시고 또 췌장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김지수 교수입니다. 네, 췌장암은 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또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어려운 암종이죠. 그만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췌장암에 대한 이해와 치료 방법에 대해 김지수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은 폐에 생기는 악성 중피종과 뇌 교모세포종 등과 함께 최악의 암이라고 불리고 있죠.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발생 대비 사망률도 가장 높다는데요. 교수님, 췌장암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네, 유전적 요인과 발암 물질 등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원인을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고령일수록 많이 발생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발병 확률이 높은데요. 특히 2형 당뇨의 경우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췌장암이 원인이 되거나 반대로 췌장암에 의해 당뇨병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성 췌장염의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췌장암은 체액을 운반하는 췌간에서 발생하는 선암이 가장 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선암은 췌간에서 발생하는 암종으로 췌장암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위 조직과 장기의 전이가 잘 되고 사망률도 매우 높은데요. 선암 외에도 췌간을 따라 종양이 분포하고 그 종양이 담관 내부로 점액을 분비하는 형태인 췌간 내 유두상 점액 종양은 선암에 비해선 예후가 좋은 편이긴 합니다. 신경 내분비 종양은 췌장암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악성으로 분류되긴 해도 상당수는 예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피부암이나 폐암, 식도암 등에서 나타나는 편평세포암이 매우 드물게 췌장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워낙 드문 경우에서 치료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어서 발견되죠. 그럼에도 췌장암의 주요 증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암은 증상을 자각할 때쯤 전이가 되어서 이미 3, 4기인 경우가 많아 생존율이 매우 낮은데요. 증상을 잘 못 느끼는 이유가 췌장이 워낙 몸 깊숙한 곳에 위치해서 췌장이 아닌 요통이나 근육통 등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이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보통은 허리나 등이 아프다는 정도로만 느끼겠군요. 네, 맞습니다. 배나 가슴 쪽에 위치했다면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통증이 빨리 느낄 텐데 그럴 수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허리나 등이 아프다면 이렇게 췌장암이 아닌지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특히 식사 직후 또는 누워 있을 때 등과 허리가 통증이 심하다면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췌장은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이 발생했을 때 소화 기능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식욕과 체중이 줄어들거나 복부 팽만감이 느껴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구토나 구역질을 자주 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당뇨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강하다가 당뇨병 증상이 생기면 역시나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할까요?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췌장에 암이 생기면 인슐린 분비에도 영향을 주어서 당뇨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미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 증상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대변이 회색을 띠고 냄새가 강하고 물에 뜬다면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췌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체내 지방 흡수를 하지 못해서 대변이 기름지고 물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이 지속된다면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렇다 할 증상도 없고 그래서 조기 진단이 어려운 췌장암. 그럼에도 진단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떠한가요? 네, 복부 초음파는 췌장암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요. 췌장의 종괴와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CT 찍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연히 췌장암을 발견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췌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CT를 찍는 게 조기 발견에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췌장암을 검사하는 CT는 일반 CT에 비해 해상도가 좋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사선 피폭량을 늘려야 하는데요. 건강한 분이 주기적으로 CT 촬영을 시행하는 것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CT 이외에도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가 있으니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밖에 내시경 초음파나 진단적 복강경 등으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췌장암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일기 췌장암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견이 늦다 보니 전체 환자의 12.5% 정도가 수술이 가능한 정도이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전이가 잘 되어서 1일기 5년 생존율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은 3, 4기 암을 말하는 거죠? 네, 수술이 불가능하기보다는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생존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3, 4기의 평균 생존 기간은 5개월이고 1년 생존율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환자의 남은 삶의 질 보존을 위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이것은 생존율을 높이기보단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의하면 1993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최저 수준의 생존율을 갖고 있는 암이 바로 췌장암이라고 하는데요. 수치에서 보는 것처럼 예후가 좋지는 않겠어요. 네, 췌장암의 경우 진단 후 평균 수명은 약 10개월이고 수술 후 평균 수명은 18에서 19개월 정도인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2000년대 중반 5.5개월에 불과하던 생존 기간이 2010년 후반에 들어서는 9.8개월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의학기술의 발달 덕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술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졌고 표준 항암 치료를 위한 항암 주사를 도입하면서 생존율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보니 비만 치료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주사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췌장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던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최근 미국 연구진이 비만 치료제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췌장암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비만 환자 수만 명에서 해당 약물을 사용한 그룹에서 췌장암 발병 위험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50%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 그야말로 획기적인 치료약 아닌가요? 무작위 임상시험이 아닌 관찰 연구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약물이 직접적으로 췌장암을 예방한다고 결론을 내리긴 어렵고요. 다만 체중 감소가 어지간한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췌장암이 워낙 조기 발견이나 치료 등 예후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다방면에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디 적절한 치료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췌장암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명확한 원인이 없다 보니 뚜렷한 예방 수칙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저 모든 암을 일으키는 근원인 담배를 멀리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금주와 체중 조절,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하니 잊지 마시고요. 특히 2형 당뇨병이 심할 경우 췌장암에 의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닥터로그에서는 췌장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뚜렷한 원인과 예방법이 없는 만큼 평소 본인의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췌장암에 대해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 치료 성적을 조금씩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수 교수님과 함께 췌장암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닥터로그는 다른 주제로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